안녕하세요.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주제는 바로 태양광 발전 기술의 현재와 미래입니다. 당신께서 보내주신 자료들 보면서 이 태양광 기술이 지금 어디쯤 와 있고 또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그 핵심을 좀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태양광 발전. 이게 이제는 에너지 전환에서 정말 빼놓을 수 없는 핵심 동력이 됐죠. 아시다시피 기술 발전 속도도 빠르고 특히 비용이 많이 내려가면서 성장이 아주 가파릅니다. 네, 맞아요. 오늘 그 자료를 보시면 현재 기술 수준하고 또 미래의 어떤 가능성들 이런 걸 좀 명확하게 보실 수 있을 겁니다. 좋습니다. 그럼 현재 기술 상황부터 한번 볼까요? 자료 보니까 역시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게 셀 효율이네요. 네, 효율 중요하죠. 지금 많이 쓰는 단결정 실리콘? 이게 한 20에서 22% 정도 효율이라고 나오는데 근데 페로보스카이트, 이건 뭐죠? 연구실에선 벌써 25%를 넘었다고요? 아, 네, 페로보스카이트. 이게 상당히 유망한 신소재인데요. 그 자체로도 좋지만 더 주목받는 건 이걸 기존 실리콘 위에 이렇게 쌓는 텐덤셀이라는 기술입니다. 텐덤셀이요? 네. 그게 이제 효율이 30%에 가깝게 나오거든요. 이게 만약 사업화가 잘 되면 파급력이 상당할 겁니다. 30%면 엄청나네요. 그렇죠. 같은 면적에서 전기를 훨씬 많이 뿜어낼 수 있다는 얘기니까요.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는 그 방막 태양광 같은 것도 쓰이죠. 자료에도 나오지만 카드뮴 텔루라이드나 CIGS 같은 거요. 아, 네네, 방마. 이건 좀 가볍고 잘 휘어지니까 건물 벽면이나 휴대용 기기 이런 데 쓰기 좋죠. 그렇군요. 효율도 중요한데 만든 전기를 잘 바꾸는 것도 중요하잖아요. 인버터 효율이 거의 99%에 가깝다고요? 와, 뭐랄까 거의 손실이 없다는 거네요? 네, 맞습니다. 요즘 인버터 기술 정말 좋아졌어요. 단순히 직류를 교류로 바꾸는 걸 넘어서서 이제는 그 자체로 좀 똑똑해지고 있습니다. 똑똑해진다니 어떤 식으로요? 예를 들면 전력망 안정에 기여한다거나 발전량을 미리 예측한다거나 이런 스마트 기능들이 붙고 있고요. 특히 그 MPPT라고 최대 전력점 추적 기술이 아주 중요해요. MPPT요? 네, 햇빛이라는 게 계속 변하잖아요. 그래도 패널이 항상 최적의 효율로 발전할 수 있게 실시간으로 조절해주는 아주 핵심적인 기능입니다. 시스템 전체가 똑똑해지는 거죠. 아하, 그렇군요. 근데 태양광은 역시 해가 없을 때가 문제인데, 에너지 저장 시스템, ESS 비용 하락 속도도 정말 놀랍네요. 10년 만에 80%나 떨어졌더니, 네, 이게 정말 큰 변화죠. 그 결과로 이제 킬로와트당 한 100달러에서 150달러 수준 이 정도까지 내려오면서 태양광 발전의 경제성을 어마어마하게 끌어올렸습니다. 와, 네, 이제 여기서 더 나아가서 전고체 배터리라든가 플로우 배터리처럼 더 안전하고 오래가는 차세대 기술 개발도 아주 활발하고요. 그래서 이 모든 걸 종합한 결과가 그 LCOE 균등화 발전 비용인가요? 이게 킬로와트당 0.03달러에서 0.05달러 수준까지 내려왔다는 거잖아요. 네, 바로 그겁니다. 자료 보니까 이게 많은 지역에서 새로 짓는 화석연료 발전소보다도 싸다고요? 네, 바로 그 경제성. 그게 이제 결정적인 변곡점이 된 거예요. 그 덕분에 전 세계 누적 설치량이 1.3TW 넘어가고 매년 막 20, 30%씩 성장하고 정말 폭발적이죠. 이야, 이제 역할을 한 겁니다. 그렇군요. 비용 문제가 해결되니까 이젠 진짜 기술적으로 더 나아갈 여지가 확 보이는 느낌인데요. 자, 그럼 이제 좀 더 미래 기술 쪽으로 가볼까요? 아까 말씀하신 그 텐덤셀, 이게 2030년까지 상용 효율 30% 이상이 목표라고요? 네. 그리고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아예 여러 다른 소재를 막 겹겹이 쌓아요. 그래서 효율을 40% 이상으로 끌어올리려는 다중접합셀 연구도 있고요. 40%요? 와, 네. 더 나아가면 이론적으로는 60%까지도 가능한 퀀텀 닷셀 같은 연구도 진행 중입니다. 계속해서 효율의 한계를 넘으려는 거죠. 물론 상용화까지는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방향 자체는 아주 명확합니다. 효율뿐만 아니라 이제 수명도 중요할 텐데요. 지금 한 25년, 30년 정도인데 이걸 40년 이상으로 늘리고 또 다 쓴 패널 재활용하는 기술도 점점 중요해지겠네요. 맞습니다. 지속 가능성, 이게 미래 기술의 정말 핵심 키워드예요. 친환경 소재 쓰는 거, 그리고 수명 다한 패널들을 이거 어떻게 효과적으로 처리할 건지 이런 게 아주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.
뭐 카드뮴 같은 유해물질 사용 줄이는 노력도 계속하고 있고요. 자료 보면서 개인적으로 제일 흥미로웠던 건 그 건물이 일체형 태양광, BIPB나 투명 태양광 같은 건데요. 창문이 전기를 만들고 심지어 옷처럼 입을 수도 있다니 이거 정말 SF 같은데요. 네, 그렇죠. BIPB는 이제 건물이 단순히 에너지를 쓰기만 하는 게 아니라 직접 생산까지 하는 뭐랄까 에너지 프로슈머가 되는 개념이고요. 투명 태양광 같은 게 정말 잘 개발되면 우리 주변의 거의 모든 표면에서 에너지를 얻는 시대가 올 수도 있겠죠. 상상만 해도 대단하네요. 네, 에너지가 정말 우리 환경 속으로 이렇게 스며드는 겁니다. 시스템 차원에서도 뭔가 변화가 있나요? 자료 보니까 AI가 발전량 예측이나 유지 보수를 막 최적화해주고 블록체인으로 개인끼리 전력 거래도 한다고요. P2P 거래. 그렇습니다. 데이터 기반으로 이제 시스템을 아주 똑똑하게 운영하는 거죠. 그리고 P2P 같은 분산형 거래 모델은 에너지 시스템의 효율성이나 유연성을 굉장히 높일 수 있는 잠재력이 크다고 봅니다. 뭐 전기차 배터리 남는 전기를 다시 전력망에 파는 V2G 같은 아이디어도 있고요. V2G? 네, 네. 설치 장소도 점점 다양해지는 것 같아요. 물 위에 띄우는 부유식, 또 농사 지으면서 동시에 발전하는 영농형, 심지어 우주 태양광까지. 네, 각각 다 장점이 있죠. 부유식이나 영농형은 아무래도 땅이 부족한 문제를 좀 해결해 줄 수 있고요. 특히 영농형은 식량 생산이랑 에너지 생산, 이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주목받고 있습니다. 아, 그렇군요. 우주 태양광은 아직 좀 먼 얘기긴 하지만 뭐랄까 궁극적인 에너지 솔루션 중 하나로 계속 연구는 되고 있습니다. 자, 오늘 이렇게 좀 살펴봤는데요. 이 모든 내용을 종합하면 어떤 큰 그림을 그릴 수 있을까요? 태양광은 이제 확실히 경제성을 갖췄고 기술 혁신 속도는 오히려 더 빨라지고 있다.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. 네, 핵심을 정확히 짚으셨습니다. 특히 아까 말씀드린 텐덤셀 같은 고효율 기술이 상용화되고 ESS 비용이 여기서 더 내려가면요. 앞으로 태양광의 경쟁력은 정말 막강해질 겁니다. 네. 이제 태양광은 뭐랄까 더 이상 그냥 미래의 대안에너지가 아니에요. 현재 우리 에너지 시스템의 중심으로 아주 빠르게 자리 잡고 있는 거죠. 그렇군요. 오늘 이 내용을 들으신 당신께 마지막으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. 투명 태양광이나 건물 일체형 태양광처럼 이렇게 기술이 점점 우리 생활 속으로 자연스럽게 스며든다면요. 앞으로 한 10년 뒤 당신의 일상 풍경 속에서 태양광 발전은 과연 얼마나 보이지 않게 하지만 또 어디에나 존재하게 될까요?